소개 먼저. 소개요? 네. 저는 토론토에서 산 지는 이제 7년 가까이 됐고요. 이름은 오준택이라고 합니다. 센티니얼 항공정비 그 프로그램을 졸업을 해서 네. 현재는 지금 비행기 항공기 엔진 어셈블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원래 제일 정석대로는 네. 항공정비과를 졸업을 해서 에어캐나다나 웨스트젯이나 이런 항공사에 취업을 해서 이제 항공기 정비를 하는 네. 이게 원래는 주 목적인 것 같아요. 왜 이름 자체가 항공정비과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네. 여기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길만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항공정비과를 졸업을 해서 다른 분야로 갈 수가 있는 길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고 한 5군데를 돌아다녔거든요. 회사를 돌아다닐 때마다 다 포지션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포지션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각각 포지션마다 좀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졸업을 하고 나서 일단 뭐 제가 영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여기 캐나다에서 직업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한 번에 사실 에어캐나다나 뭐 웨스트젯이나 이런 큰 회사에 들어가기는 사실 좀 힘든 것 같아요. 저희 레주메도 여러 번 넣어보고 했는데 경력도 없고 아무래도 영주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는 게 이제 토론토에 머물면서 그래도 이제 중소기업, 좀 작은 회사들 먼저 취업을 해서 경력을 좀 쌓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에어캐나다라든지 그런 큰 회사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예 도시를 이동을 해서 할리팩스라든지 뭐 이런 좀 멀리 떨어진 도시들 그래도 좀 뽑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쪽은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경쟁력 자체가 경쟁자가 많지 않으니까 지역 이동을 해서 아예 거기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토를 이동하는 게 별로 그러니까 이동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첫 번째 회사가 이제 비행기 랜딩 기어 매니팩처 회사였는데 사실 포지션 자체는 항공 정비랑 크게 관련이 없었어요. 메탈을 받아오면은 그거를 이제 자르고 뭐 스토어 관리하고 이런 직업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뭐 어찌 됐든 간에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일 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게차를 거기서 배웠어요. 지게차. 네, 지게차. 무거우니까 지게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쌓고 뭐 해야 되는 일이라 단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항공정비에 관련해서 전혀 관련은 없었다는 거. 그냥 회사 자체는 랜딩 기어를 매니팩처 하는 거였죠. 제가 한 포지션 자체는 스토어 쪽에 더 가까워서 그렇게 8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 회사에서 제안을 받은 게 에어크래프트 컴포넌트 테크니션이라고 이제 비행기 부품을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이거는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 안에 들어가기도 했고 테크니션이라서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툴도 이제 다루고 항공기의 이제 부품들도 직접 수리하면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직업이에요. 컴포넌트 테크니션은 항공 정비의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직업군은 또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부품에 특화된 직업군이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하면은 실내에서 이제 자기 테이블 벤치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일할 수 있다는 거. 이제 항공 정비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를 수리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추운 날이라든가 더운 날에 활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부품은 뭐 크기 자체도 그렇게 막 크고 무거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일할 수 있다는 환경이 좋다는 거. 벤치가 이렇게 있고 툴박스가 이렇게 있고 고장난 부품들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매뉴얼 보면서 이렇게 부품은 이게 거의 이제 다 뜯어보고 거기서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리플레이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조립을.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1년 반을 있었어요.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그 일이 가장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그때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항공정비과를 나와서 공항에 취업을 해서 그 항공정비사로서 이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공정비사가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일이 좀 좋더라고요. 실내에서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하고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단점은 네. 대부분 이런 부품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항공사에 비해서는 규모가 많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베너핏이라든지 그 페이라든지 그런 게 적을 수밖에 없죠. 세 번째 회사는요? 세 번째 회사는 AM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AM이 그러니까 에어크래프트 메인테넌스 엔지니어인데 네. 그거를 이제 어프렌티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정확히는 4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졸업을 할 때 그 모든 과목이 70점 이상 점수로 졸업을 하면 어크레디테이션이라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고 졸업을 하면은 이제 2년 반만 AME 어프렌티스로 일을 하면은 라이센스를 딸 수가 있어요. 아, 이제 항공정비사 자격증? 네,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항공사는 아니었고 네. 비행기를 몇 대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가 비행기를 이제 어디 렌트를 해주면서 이제 우리 정비도 하고 이러는 회사였어요. 좀 정말 소규모라 맞아. 비행기도 굉장히 오래되고 AME 어프렌티스로 일을 할 수 있어서 가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좀 저랑은 많이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제가 말했듯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여름에 조종석 같은데 막 들어가서 막 네. 발판 뜯고 네. 수리를 하고 하다 보면은 땀도 많이 나고 자세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저는 목적이 일단은 2년 반을 해서 라이센스를 따야 되니까 일단 어프렌티스로 일을 해보니까 항공정비사 쪽의 일보다는 이런 컴포넌트 쪽으로 일을 하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공정비사 자격증은 안 따고 다른 길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 경험을 해보고. 현실과 맞이하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꼭 항공정비사가 돼야지 이런 마인드는 아니었어요. 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 그럼 네 번째 직장은 항공기 어셈블러. 근데 사실 이게 또 되게 좀 복잡하게 거기서 일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회사가 인력사무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 소속이에요. 근데 다른 회사에서 우리 지금 사람이 너무 필요해. 지금 이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필요해. 그러면은 우리 100명 가지고 있어. 보내줄게. 파견. 네. 여기 소속된 100명이 이쪽으로 가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여기의 장점은 돈을 진짜 많이 줘요. 근데 시작 페이가 웬만한 회사들 탑 찍는 수준? 저희는 시급으로 많이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40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의 단점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이제 붕 뜨게 돼요. 본인이 원래 소속되어 있던 그 회사에서는 월급이 안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올 거예요. 여기 프로젝트 끝났으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일이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기다려. 우리 또 다른 데서 연락 오면 연락 줄게. 이 회사 네, 딱 그건 것 같아요. 돈 정말 많이 주는 거. 근데 이제 좀 뭔가 체계적이지 않고 어느 순간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뭔가 이렇게 또 다시 뭘 또 알아봐야 되고 약간 이런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 또 하나 더. 네, 마지막. 여기는 정말 제가 가고 싶어 했던 회사예요. 여기가 엔진을 만드는 회사. 그 비행기 엔진을 만들고 계시나요? 네, 비행기 엔진. 거기는 어때요? 여기는 너무 좋아요. 앉아서 일을 하세요? 주로 이제 앉아서 일도 하고 서서 일도 하는데 시원하고? 그렇죠. 이제 여름에 에어컨도 나오고 겨울에 히터도 나오고 아. 네, 그리고 모든 게 마음에 들어서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너무 마음에 들고 뭐 페이도 적당히 해주고. 여기 오신 지 지금 7년 만에 7년이에요. 7년 만에 지금 새로운 직장을 몇 살 때 오신 거예요? 저는 28살에 왔더라고요. 좀 이른 나이는 아니셨네. 저는 한국에서는 사회체육 전공을 했거든요. 운동을 단순히 좋아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 가라니까 대학교 당연히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럼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나마 좋아하는 게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그렇게 진로를 그렇게 결정을 해 갔는데 운동을 하는 거랑 남을 이제 가르치고 하는 거랑은 다르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은 와중에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잘할 수 있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패스웨이 과정이라고 이제 어학원에서
6개월 정도 수업을 들었어요. 그 3개월은 이제 기본 영어를 좀 더 배우고 나머지 3개월은 패스웨이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졸업을 하면은 시험을 보는 대신에 바로 이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3가지가 있어요. 어학원을 통해서 3개월짜리 수업을 수료를 하고 입학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학교에 자체 시험이 또 있어요. 그럼 자체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서 입학을 하든지 아니면은 IELTS를 보고 입학을. 항공정비과가 유명한가요?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이런 정보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점점 더 많아진다고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다닐 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지금 필드에서도 지금 한국 사람들을 간간히 볼 수 있나요? 네, 많이 봐요.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한인 그룹들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있긴 있어요. 네.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규모가 큰 회사인데 한국 사람이 저 포함해서 그래 4-5명? 저희 회사는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들고 즐길 수 있는 일이라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해요. 학교 다니면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학이 길잖아요. 여름 방학이. 여긴 긴가요? 길어요. 여기는 5월 중순에 학기가 끝나서 9월 초에 다시 시작해요. 근데 이제 항공정비 공부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파트타임을 알아보신다 보면 어떻게든 공항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비행기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배기지 핸들러라고 짐 옮기는 거라든지 공항에서 일할 수 있는 거. 그게 왜 좋냐면은 공항에서 일을 하려면은 패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패스를 받으려면은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막 제출할 것도 되게 많고 뭐 백그라운드 체크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되게 많은데 그게 이제 한 번 받아 놓으면은 2번째 받는 건 좀 수월한가 봐요. 저도 사실 그걸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나중에 졸업을 하고 항공사에 들어갈 때도 좀 더 수월하게 인터뷰를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항에서 일하면서 일단 패스 하나 받아 놓은 거니까. 그럼 그게 낫겠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꿀팁도 알려주시고. 그 와이프가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대학을 UofT로 왔어요. 토론토가 좋아서 이제 계속 그 이후로 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올해 이제 결혼을 하신 거고? 네, 올해 결혼했고 연애는 뭐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5년. 어떻게 만났어요? 학교에서? 학교가 다르잖아. 뭐지? 그 대학 가기 전에 어학원